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선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능정보사회 교사의 교수학습 역량 제고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 평가원에서 2018, 19년 동안에 진행되었던 연구, 지능정보사회 교사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연구에서 좀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이제 지능정보사회에서 학교 교육을 위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을 하고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제 실제 적용을 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했던 그런 연구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제 저 연구가 추진된 배경에는 저 연구에 앞서서 있었던 연구들이 16, 17년도에 지능정보사회의 학교 교육의 변화라든가 지능정보사회 교사 역할의 변화를 조망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학교가 확실히 변하고 교사 역할도 변하는데 그러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은 무엇인가라는 게 이제 초점화가 되면서 저희가 진행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런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수학습 역량에 관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역량 기반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 그리고 향후 과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익숙한 얘기일 것 같아요. 사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래학교에 관한 연구 굉장히 많았고 2016년도에 알파고의 영향으로 지능정보사회 학교에 대한 연구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망에서 이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학교 교육 체제랑 관련해서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개인별로 맞춤화된 학교 체제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 시간, 장소, 기회가 확대되면서 지능정보 기술로 인해서 확대가 되면서 초중등 교육을 넘어서 이제 학교는 평생 교육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가 학습 생태계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교육 목표나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역량 중심 교육 저희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중심이나 분절적 지식 습득 중심의 교육을 넘어서 실세계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 그러니까 개별화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에 있어서는 단연 맞춤형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랑 교육 과정이랑 좀 연결이 되면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을 학교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은 뭐 우리가 너무 익숙한 체험학습, 탐구학습, 협력학습,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 학습,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통칭하는 엄브렐라 텀으로서의 디퍼 러닝, 뭐 이런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 기반 평가, 개인 맞춤형 평가,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역시나 문제 해결력 평가.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변해가는 전망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학교는 점차로 경계를 허물고 지역사회와 통합이 되면서 초중등 교육을 넘어서 개인의 전생에 걸친 삶의 역량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수업이라는 거는 이제 교실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학교 안팎,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가상 공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에 접근을 해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맞춤형 학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실이라는 공간이 옛날처럼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실세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는 장으로 교실은 바뀔 것이다. 이게 약간 플립러닝의 개념이랑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평가는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개인별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변하고 교수학습 방법이 변하면 그거에 걸맞게 교사에게도 이제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는 논의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교사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 일단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학교 교육의 중심을 맞추면 흔히 학습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학교 교육 장면에서 기술이 융합된 교수학습 방법이 굉장히 보편화가 되고 온라인상에서 학습이 일상화가 되면 학생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기기, 자신의 학습 방법, 내용 이런 거에서 자율성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은 개별 학습자의 학습을 안내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습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딱 학문적으로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재미있는 그림이라서 제가 항상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교사 역할이 푸시 모델에서 풀 모델로 전환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푸시 모델은 뭐냐면 이제 지금의 모델인데 전통적인 학교 체제의 수업 장면에서 교사가 내용 전문가로서 내용을 잘 조직을 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애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그런 푸시 모델이었다면 이후에는 이제 풀 모델인데 상호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이질적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물리적인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무궁무진한 학습 자원들 중에서 개인별로 맞춤화된 자원을 걔네가 선택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풀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교사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풀 모델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이제 학교가 학습 생태계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그 학습 생태계라고 보는 관점에서 그럼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첫 번째 보면 러닝 패스웨이 디자이너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학습 경로를 설계하는 거라면 그 밑에는 이제 컴피턴시 트래커라는 건데 이제 학습자가 개인별로 맞춤형 학습을 요구돼서 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요구되는 역량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사는 지역사회 기반의 학습 기회를 학생들에게 매핑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아까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의 뭐 학교가 이제 확장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 건데 같은 맥락으로 학교에만 학습이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학습을 하는데 교사는 또 그걸 매핑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팝업 리얼리티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자, 내용 전문가, 스토리 개발자, 게임 설계자 등과 함께 학습자가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좀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습의 장을 제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온라인 학습에 관한 많은 문헌에서는 테크니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교사 말고 학교에 테크니션이라는 직군이 있어서 교사를 좀 서포트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온라인이나 뭐 그런 것들이 더 발달을 한다면 교사는 내용 전문가지만 어떤 스토리 개발자나 게임 설계자, 통칭해서 교수 설계자라는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그런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는 상황이 올 거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 교육 상황에서는 그런 교수 설계자의 존재가 이미 있고 사실 뭐 스토리를 위주로 하는 어떤 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방송 작가도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학교도 점차 저런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교사 역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결국 교사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식의 전달자나 학습의 주도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학습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과정을 선택, 조직, 관리하는 교수학습 과정의 총괄적인 설계자이자 학생의 멘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등에 의해서 표상된 지식과 활동의 제약을 넘어서 어떤 물리적 공간은 물론 가상적 공간에서 이루어질 교수학습 활동을 독창적으로 생성하는 생산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소양을 바탕으로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기록, 조정, 점검하면서 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진단, 처방, 관리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사의 역할이 사실 많이 변하죠.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 연구였었는데요. 일단 교사가 사실은 학교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일들과 관련해서 역량을 도출하기에는 저희의 역량이 부족해서 이제 저희는 교사의 교수 학습 역량으로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량을 도출할 때는 역량 모델링이라는 방법을 적용을 했고요. 대표적인 역량 모델링의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몇 개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IBS TPI라는 뭐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 자세한 얘기는 조금 생략을 하고 이제 이 역량 모델링 과정에서의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역량을 도출하려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역할을 상세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역할을 만들다 보니까 이슈가 뭐냐면 교사가 정말 어떤 역할을 수행할 그 시점에서 학교가 어떻길래 교사가 그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점의 문제, 상황의 문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연구가 이루어질 때가 18년이니까 여러 가지 정책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16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중장기 교육 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보면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통합된 지능형 학습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서 맞춤형 학습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후에 교육부 자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AI에 관한 게 나온다고 지금 준비 중이긴 한데 그 사이에는 다른 자료는 없었지만 또 캐리스의 자료들을 보면 저 지능형 플랫폼을 실제로 단계별로 구축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보고가 조금씩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정한 상황은 5년에서 10년, 사실 이제 미래연구에서 5년에서 10년 너무 큰 스펙트럼인데 아시다시피 학교의 변화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잡아서 한 5년쯤에는 뭐 지능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LMS 플랫폼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10년쯤이 되면 지능형 플랫폼이 완성이 될 거야 라는 전제를 하고, 근데 사실 이제 플랫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사의 역할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교사의 역량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에 따라서 관련된 역량들을 매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초반에 뽑은 역량은 이제 18가지의 역량이었는데, 역량을 정의를 하고 역량별로 행동 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 역량이 좀 층위가 구분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교사가 지속적으로 자기 전문성을 개발하는 역량,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역량은 옛날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에도 계속 중요해요. 미래 역량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역량을 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역량은 좀 지속 역량이라는 걸로 범주화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런 디지털 데이터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많은 역량들은 갈수록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좀 강조 역량이라고 범주화를 해서 저희는 이제 역량의 층위 모형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 따르면 순서대로 이제 교수학습 기반 역량군에서는 지속적인 역량이 교사 전문성 개발 역량이라면, 갈수록 강조되는 역량은 사회 패러다임 변화 대응 역량이나 정보 윤리 역량, 그리고 교수학습 설계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지속 역량이라면 이제 강조되는 거는 학습 생태계 조성 관리 역량, 맞춤형 학습 설계 역량, 실제적 학습 문제 개발 역량, 그리고 학습 자원 활용 역량, 그다음에 교수학습 실행 역량에 있어서는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이나 수학 문제 해결 역량 같은 게 지속 역량이라면 이제 좀 강조되는 건 퍼실리테이션 역량. 사실 퍼실리테이션 역량은 굉장히 익숙하고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온 역량이지만 맞춤형 학습 상황이 되면 또 개별 퍼실리테이션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저건 이제 강조 역량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사실 저기서 끝까지 계속 논의가 많았던 게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이에요. 근데 이제 저 2018년 당시만 해도 공감적 의사소통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많은 논의 끝에 지속 역량으로 내렸는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저 이름을 살짝 바꿔서 온라인 상에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그 부분을 굉장히 선생님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정도의 저 역량을 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강조 역량으로 잡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교수학습 평가 역량군에서는 학습 성과 평가 역량은 이제 지속 역량이라면 강조가 되는 부분이 데이터 기반 학습자 진단 역량, 그리고 빅데이터 해석 활용 역량입니다. 근데 이 역량이 사실 저희가 워딩 하나하나를 되게 조심했던 부분인데, 맨 처음에는 빅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이었어요. 근데 사실 빅데이터 분석 누가 하나요?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지 않죠. AI가 다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바뀐 역량명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지는 않고 나온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역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조 역량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역량에 대한 정의와 행동 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역량을 도출하는 이유는 그 역량을 뽑아서 역량 중에서 빨리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제고시켜야 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 찾아서 그걸 제고시키기 위한 이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역량 모델이 나온 다음에 역량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거에 따라서 역량 기반 연수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역량의 그 개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지면을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어쨌든 우선순위를 부여해 봤더니 맨 밑에 줄을 보시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역량은 당장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시급성이 없어요. 이미 그런 거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으니까 가장 중요하게 강조 역량 9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겨보니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습자를 진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맞춤형 학습을 설계하고,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습자를 진단하면서 계속해서 퍼실리테이션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게 필요할 건가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지금까지는 아직 교육되지 않은, 하지만 빨리 교육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량을 필요한 것끼리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그래서 위에 보면 맨 윗줄인데 처음에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학교 교육 변화나 교사 역량 이해에 관한 전반적인 강의 이후에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에 기반해서 맞춤형 학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걸 연습하는 시스템을 웹 기반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자료집에 보면 약간 화면 캡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는 가상의 학생 30명 그리고 30명에 대한 가상의 데이터를 다 넣고 교과에서는 국어하고 영어 그리고 범교과 이런 약간 수업 상황들을 주면서 실제로 학습자 특성을 분석을 해서 약간 뭔가 다른 그룹핑을 해보고 뭐 수업을 조금 바꿔보고 그러니까 수업 설계안을 바꾸어보고 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로는 빅데이터, 이제 그런 데이터가 쭉 구축이 된 빅데이터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까 하는 부분을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저런 식으로 강의와 실습과 강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하나 고민했던 부분이 미래 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인데 지금처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용한 연수 설계 원칙이 이제 3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블렌디드 학습 방식의 적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실습, 그리고 온라인 강의로 되어 있고요. 이제 도구로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은 사실 웹이라는 게 정보를 직접 조작할 수 있고 조작한 결과를 바로 시각화돼서 피드백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호 조작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살려서 웹 기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사실 맞춤형으로 학습을 설계한다는 거는 정답이 없죠.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맞춤형을 줄 건가 하는 거는 사실은 비구조화된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구조화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좀 다각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이 실습이 오프라인 실습으로 한 이유는 조별 실습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연수생들이 와서 이 실습을 하는데 4인 1조가 돼서 4인이 토론을 해서 그 토론한 결과를 매 단계마다 시스템에 같이 입력을 하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각 조에서 입력한 거에 대해서 같이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조 간 토론, 그러니까 조 내에서의 토론, 조 간 토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에서 토론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토론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이론적인 자료들이나 경력교사의 조언 자료들을 좀 받아서 계속해서 그 리소스들을 제공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3원칙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돌리고 나중에 효과성 평가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워킹하고 있는 거, 효과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맞춤형 학습 설계를 한다고 되게 쉽게 말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맞춤형 학습의 어떤 이론적인 그런 걸로부터 저희가 이제 절차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학습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개별 분석, 집단 분석을 조금 단계를 구분을 해보고 그 특성에 따라서 맞춤 학습을 설계한다는 것도 학습자를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집단화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선별되고 집단화된 애들한테 차별화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걸 단계로 만들고 이 단계에 따라서 각각의 메뉴를 구성해서 그걸 쭉 따라가면 그래도 좀 맞춤형 학습이 되어서 차별화된 어떤 수업 설계가 나오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도 자료집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정책 지원인데요. 사실 이 과제를 통해서 정책 지원을 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한 가지 역량 기반의 교사 연수 플랫폼을 구축을 하자라는 건데요. 사실 학생도 역량 중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사도 이제 역량 기반으로 연수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첫 번째는 미래 사회 대비 교사 역량 연구들이 저희 연구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타 분석해서 일단은 지능정보사회 교사 역량을 확정하고 이제 행동 지표를 좀 개발을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진단 도구를 개발해서 이제 온라인 진단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제 세 번째가 그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 교사들에게 맞춤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제 역량과 교육 지원책 간의 어떤 매핑을 하는 작업, 그러니까 현존하는 연수 프로그램들과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제안하는 거는 현존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어떤 비공식적인 기회를 통한 것도 다 연수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매핑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역량 기반 교수 연수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플랫폼 내에서 역량 진단과 역량 개발을 위한 그 연수 프로그램 추천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교사 개개인의
그 역량 개발을 위한 자기개발 계획 수립이나 경력 관리 등과 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